엄마도 엄마 생활 있잖아. 맨날 이렇게 와 있으면 우리도 좀 불편해. 5년이었어요. 새벽마다 버스 2번 갈아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손주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5년을 바쳤는데요. 딸 입에서 나온 말은 불편하다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짐이 되어 있었어요. 5년 전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애 맡길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100명이 넘었고요. 베이비시터 부르자니 월급 절반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딸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건 시집간 후 처음이었죠.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부터 딸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겼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6시 반에 도착해서 손주를 깨웠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요. 그 사이 설거지하고 빨래 돌렸습니다. 점심때 다시 어린이집에 가서 손주를 데려왔어요.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요.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딸이 퇴근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하면 밤 8시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가끔은 주말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어요. 딸은 퇴근하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떡하냐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사위도 매번 허리 굽혀 인사했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덕분에 회사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저만 보면 뛰어왔어요. 제 품에 폭 안기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그 웃음이 하루의 피로를 녹여줬습니다. 이 맛에 하는 거지.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내 새끼 내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퇴근해도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죠. 사위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제가 있으면 슬쩍 방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한가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해해야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반찬을 정성껏 차려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퇴근해서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반찬 왜 이래요? 민준이 이거 안 먹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저를 흘끗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사람이 많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손주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맨날 와 있으니까 내 집 같지가 않아. 그래도 어머니가 애 봐주시잖아. 그건 그렇지만 좀 숨 막히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 막힌다고? 5년 동안 새벽마다 달려왔어요. 내 몸이 부서져라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숨 막힌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민준이가 이제 커서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봐줘요. 그래서? 이제 엄마 도움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생활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와 있으면 우리도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그 단어가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파도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스를 탔죠. 그런데 돌아온 말이 불편하다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엄마, 이제 안 올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려라. 나도 잊을 테니까.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딸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영감이 물었어요. 손주 보러 안 가냐고. 내가 이젠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영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에게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쌓였죠.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나야. 제발 연락 좀 해줘요. 읽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찾으며 울어요. 밥도 안 먹어요. 다시 와줘요 엄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며? 숨 막힌다며? 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도 내 생활 있어. 딸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3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엔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 찾으며 울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하고 아내는 퇴근하고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매일 힘들어 쓰러질 것 같다고 해요. 저도 애 데리러 자주 일찍 퇴근해야 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요. 어머니가 5년 동안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겠어? 저는 5년 동안 새벽마다 눈을 떠서 몸이 아파도 딸네 집을 도와 일했죠. 5년 동안 제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안다고요? 저는 사위 전화에 아무 말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사위 손주가 서 있었어요. 손주 민준이가 뛰어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민준아 할머니 미워? 손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제일 좋아요.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엄마. 다신 그러지 마. 알았지?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사위도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족이라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 잊지 마세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구독과 함께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